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님 만나서 지역과 또 서울시의 다양한 현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근황을 좀 보니까 지금 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던데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이 되고 두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그 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그 시민들의 돈이 네.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가 있는지, 정말 필요한 것에 또 쓰이는지 이걸 가장 먼저 따져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그 보육과 교육 지원이 어르신들께는 또 안정적인 일자리와 돌봄, 또 우리 모두에게 기후 위기에 대비한 그 안전한 도시 환경이 꼭 필요한 거를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들어가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여주기식의 그 행사나 불필요한 행정 비용처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또 제가 시민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그런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살피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평소에 굉장히 꼼꼼하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도 정말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에 활동을 살펴보면 전반기 때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셨죠. 네. 그리고 이후에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위위원장으로도 또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가장 보람에 남는 일 기억나는 거 있으실까요?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으면서 저출생과 고령사회 문제는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함께 봐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그다음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 성장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봤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 8월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서 급격히 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육, 노인, 그다음 일자리,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인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인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1년간 특별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고용과 일자리 정책, 강화를 통한 저출생 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토론회 등 총 4번의 토론을 개최했고, 2024년에는 서울 탄생과 실버 세대의 그 공감 축제 같은 행사도 3차례나 개최하고 또 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여론조사와 마포 시니어 클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11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숨가쁘게 그 특위 활동을 이어왔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보람된 성과는 서울특별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조례안을 제정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특별한 경우에 제정이 된 건데요. 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본회의에 통과하기까지 함께 네. 해낸 것은 모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궈낸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현장도 정말 고루고루 살피셨지만 이렇게 또 법을 만든다는 거는 여기 우리 의원님들만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제11대 서울시의회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우리 의원님 그동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3년 동안 총 26건의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좀 가장 의미 있는 조례, 재밌는 조례 있었으면 어떤 게 있나요? 서울시의회가 2022년 7월부터 11대가 개원됐는데 지금 만 3년 정도 됐죠. 그걸 특별하게 26건이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소개를 꼭 하자면, 네. 개원 후에 첫 회기에 2022년도 8월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매년 이제 그 보육
주민들을 위해서 보육주간으로 이제 그 행사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에서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전례에 의해서 계속 오던 행사고 네. 그래서 이거를 그 10월 넷째 주를 보육주간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육교사분들이 자기의 그 사기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사회위상을 제고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시민인식 변화를 촉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그 도시 서울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는데 네. 민간위탁 사무 선정과 관리 기준을 그동안에 없었던 그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장기간 공모 없이 몇십 회씩 재계약을 해서 연장하거나 문어발식으로 수탁을 받는 그 법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했고 그 이후에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강화돼서 시민에게 그 전달되는 그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상당히 높아졌다. 또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꼭 굳이 뭐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은 네. 보험 보험 분야의 조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고 했던 참전유공자, 그 국가 보훈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네. 여기는 뭐냐면은 지금 6.25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참전하신 분들이 나이가 지금 다 연로하셔가지고 80세 이상입니다. 세상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그거를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이렇게 올리고 그것도 예산도 꽤 많습니다. 그렇게 올리면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같은 시기에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도 개정해서 보훈 예우 수당을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 그 다음에 사망할 경우에 네. 지금까지는 전혀 우리가 그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사망할 경우에도 사망위로금을 가족들한테 지급하는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생활 안전과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정신을 후세에 전할 기반을 다졌다는 게 정말 그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 워낙 복지 전문가라고 소문이 자자하지만은 보육부터 보훈까지 정말 많은 분야를 아우르면서 잘 살피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이어서는 지역구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우리 강서구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현안들 소개해 주신다면요? 강서구 인구가 2006년 기점으로 해서 2010년 사이에 네. 60만 인구로 이제 올라갔죠. 근데 지금 현재는 57만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역감소하고 있는 인구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게 저출산, 또 고령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산이 60만 기준으로 우리가 그 책정했던 예산이 57만으로 줄어들므로 해서 예산의 그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시나 그다음에 우리의 그 국민이 내는 세금 이런 예산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줄어드는 거에 대한 인구가 줄었다 해서 예산이 줄면 그래도 그 지역 발전에는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데 네. 이런 그 지원을 어떻게 하면 그 줄어드는 지원금에 효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게 좀 상당히 좀 우리가 그 안고 있는 현안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이 지금 뭐 제가 40년을 이 지역에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고도 제한 완화는 제가 또 올 때부터 고도 제한 완화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뜯어보니까 고도 제한을 그 실시하게 된 것들이 6.25 전쟁 때 우리 지금 현재 그 제트 여객기가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네. 조그마한 전투기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그 반경 그 반경에 한 15도 각도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 그 반경에 고도 제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의 한 3분의 2가 고도 제한에 들어가 가지고 고층 건물을 짓지를 못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다 낮고 옛날 노후대가 있고 개발을 하려 해도 사실은 그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발하고 그리고 다른 데
우리 강서구만 딱 벗어나면 그 목동만 해도 40층, 50층 건물들이 막 절비하는데 우리는 15층 이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고도 제한 완화가 굉장히 앞으로 핫 이슈고, 그다음에 27년 이후에는 꼭 고도 제한 완화가 돼서 네. 지역이 안고 있는 그 현안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 확산과 그다음에 건강 정지 문제에 이제 그 초점을 두고 그 지역 현안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옛날에는 게이트볼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게이트볼은 걸리 그 횟수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워낙 그 게임 룰이 어렵다고 보니까 파크 골프장 쪽으로 이제 많이 그 어른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도 파크 골프장 건립을 하려면 그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네. 김포공항 그 옆에 골프장이 지금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네. 골프장 옆에 짜투리 땅이 있는데 아. 그 부분을 이제 파크 골프장 건립을 해서 네. 우리 강서 주민들의, 강서 어르신들 특히 이런 분들이 전용으로 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크 골프장 건립이 되면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 정진에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가 그 우장산동, 화곡 3동, 발산 1동이 저희 이제 지역구가 되는데, 네. 우리 지역구의 현안 문제가 발산동 도서관 부지를 가려면 아마 서울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그 땅 한 3,000평이 그냥 비어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치놓고 흉물이 되어 있는데, 그 발산동 도서관 부지 건립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공약을 했는데 네. 첫 발을 이제 떼고 있습니다. 그 13년 동안 방치된 그 가칭 서서울 프라자, 가칭 서서울 프라자 건립 추진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이 이제 국가와 이제 협의는 다 끝났고, 내년 초에 그 국제 공모전, 설계 국제 공모전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 설계 국제 공모전이 끝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 땅을 파게 되는데, 네. 이게 처음 예상보다 내년쯤은 땅을 팔라 그랬는데 처음 예상보다 좀 늦어져서 우리가 임기가 끝나고 내내년쯤 해서 그 땅을 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이 빨리 해결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여가 문화, 그다음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시설들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강서구에 조금 오래 묵혀둔 현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의원님, 그런데 올 여름 참 많이 더웠잖아요. 또 다가오는 겨울에는 한파 걱정이 유독 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어요. 구체적인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서울 시민들의 계절성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올해처럼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면서 네. 다가오는 겨울 한파에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부 개정한 서울특별시 폭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한파 정의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시장의 책무와 정기적인 그 한파 실태 조사까지 포함해서 시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인데, 특히 한파에 취약한 계층을 명확히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위해서 맞춤형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는 것이 좀 특이하고, 폭염과 한파처럼 급격한 기후 변화가 만들어내는 극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목표가 됩니다. 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서 시민 안전과 복지를 지키고 또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서울시에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은 당연히 폭염은 대책을 세웠지만 한파도 세웠겠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례가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걸 조례에 담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그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우리 서울의 책무를 다시 강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 폭염만큼이나 또 힘든 게 한파인데 아직까지 좀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놀라운데 또 그 부분도 잘 살펴주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좀 안심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이제 남은 임기, 앞으로 남은 시간보다 지금 지나온 시간이 훨씬 더 긴 상황인데 남은 임기 동안의 포부가 있을까요?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임기가 4년에서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8개월을 이제 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것을 이제 마무리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뭔가 모르게 새로운 그 정책 현안과 이런 거를 뿌리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음에 만약에 그 공천을 받을지 나가도 당선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오더라도 그 위에 이어서 다음 대에 들어오는 그 후배 의원님들이 또 계속 삭을 틔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무엇인가를 또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더 그 삭을 틔우는데도 완전히 열매가 열릴 수 있는 다음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현안들을 좀 챙기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특별하게 이제 그 중에서 보면 우리 이제 강서구가 저소득층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노원구당으로 강서구가 제일 많은데 이 저소득층 인구들의 현안 우선의 이슈가 이 복지 문제가 뭐냐면 주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 문제도 있는데 이 주거 문제는 30년 이상 된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노후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 재개발 임대 아파트 재개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문제는 뭐냐면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제 이분들이 꼭 생활비나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아까 공약에도 아까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건강 문제라든지 그런 의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현안이 있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는 복지비가 60% 이상이 지금 들어갔어요. 전체 현안에서. 그래서 이 60% 이상의 복지비에 들어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서울시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계획을 짜서 마지막 분기 마무리에 임하고 시민의 문제들이 있고 국민의 안전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이게 끝이 다가오기 때문에 조금 안일해지기보다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는 마음이라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서울시의회 강석주 의원님과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